직장인, 가정주부, 신경 안 쓰고 20% 수익 내는 비법.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세금 이야기보다는 좀 소소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요새 너무 대박만 쫓는 게 아닌가 싶은 기조가 있어서 조금은 이런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우리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빚 권하는 사회에서 부자 되는 법. 뭐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모두의 꿈이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재테크 어떻게 하시나요? 네, 뭐 거두절미하고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퇴직금 이상의 많은 수익을 가져갔던 건 사실입니다. 뭐 부동산 투자만큼 많이 열어 올리는 게 뭐가 있죠? 네, 바로 주식입니다. 요새 하루에 상한가 30%, 하한가 30%까지 떨어지는 이 그 무서운 세상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물론 뭐 SK 바이오팜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공모주들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낼 수 있다라면 정답이지만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소하게 투자해서 조금 돈을 번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저는 펀드 투자를 좀 권유를 하는 편인데 오늘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펀드입니다. 자, 뭐 4차 산업 관련된 펀드인데 자 볼까요? 네, 올해 2월 달에 들어갔고요.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이죠.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은 수익을 내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현재 한 13%, 오늘 조회 보니까 15%가 넘었어요. 요 정도 수익이 되었고요. 일단 거치로 들어갔을 경우 저는 한 15% 수익이 내면 환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시점에서 환매 신청을 했고요. 음,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은 펀드인데 적립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익률은 약 27% 정도 되고요. 자, 투자는 2017년 11월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들어갔어요. 월 10만 원 정도 자동이체를 걸었으니까 큰 돈은 아니죠.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약 33개월 정도 됐는데 누적 수익률 조회해 보니까 23% 정도 나온다라고 지난주에 했을 때 이렇게 됐었고요. 어, 요 펀드는 2017년까지 해외 비과세 펀드라고 했던 펀드로 들어갔던 겁니다. 제가 세 개의 펀드에 쪼개서 나눠서 들어갔고요. 뭐 이렇게 돼서 33개월이면 통장 잔액이 330이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사실 제가 20%될 때마다 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남은 것들이 투자가 돼서 요 정도 26%가 돼서 요것도 지금 환매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익 금액이 절대적인 수익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수익률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고요. 자, 두 번째. 똑같이 아까 1,000만 원, 3천만 원까지 해외 비과세가 된다고 했죠. 그거를 세 개의 펀드에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베트남, 또 하나는 중국 펀드에 들어갔는데 자, 베트남하고 중국 비슷한 시점에 들어갔어요. 작년 12월에 들어갔고 얘는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펀드 얘도 33개월 정도 됐고 누적 수익률은 25% 정도 됐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그 330만 원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적절한 수익이 났다라고 되는 시점에 한 번씩 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거를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항상 좋지는 않아요. 자, 글로벌 4차 산업 펀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자, 베트남 펀드 볼까요? 얘는 2019년 이후로 계속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환매를 해야 되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펀드 19년 이후로 뭐 비리비리한 거 같다가 자 20년 3월에 코로나 이후로 한 7% 가까이 빠졌죠. 그리고 올 상반기에
급등을 합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투자 관련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실제 투자 내역을 보여드린 건 조금이라도 신뢰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가치 투자 또는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소한 수익이라도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펀드하면 되게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주식은 해도 되는데 펀드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린 잘못된 투자와 그로 인한 큰 손실을 안 났던 기억이 있어요. 2007년 10월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묻지마 투자를 하던 시기입니다. 특히 중국 펀드나 브릭스 펀드, 러시아 펀드 등이. 그 직전에 나왔던 기사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중국 증시 상장사 절반 이상이 주가가 2007년 최고를 넘었다. 옆집 누가 이 펀드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더라. 5천만 원을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갖고 있던 쌈짓돈 퇴직금 다 갖고 가서 한 방에 집어넣었죠. 기사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2007년 10월 17일 날 볼까요? 신용 우려 재부각되며 주요 증시가 하락했다.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다. 중국 펀드 올인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빵을 합니다. 주식처럼. 펀드에 나도 1억 넣어서 1억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2005년부터 2005년에 1055선이었던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가 2007년에 6000선, 거의 7000선까지 6100선까지 왔죠. 몇 배입니까? 약 5배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투자했던 분들은 그렇게 거치로 넣었다라면 2배 이상을 가져갔던 게 맞아요. 그런데 2007년 글로벌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2008년 9월 15일에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2008년 11월에 1700선까지 글로벌 증시가 붕괴가 됩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도 1000선이 붕괴가 됐었죠.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투자했던 내용들만 믿고 듣고 내가 2007년 10월에 1억을 넣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6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6천만 원, 7천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펀드는 나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투자한 내역들을 그냥 털지 않고 갖고 있었다라면 한 번의 기회는 있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여하튼 글로벌 위기가 오면서 일시로 투자했던 펀드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됩니다. 자, 2009년 1월, 그러니까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09년 1월 2일에 과거 1년 전에 들어갔다라면 수익성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볼까요? 인도와 중국이겠죠. 마이너스 63%, 뭐 차이나 63%, 뭐 또 뭐 있을까요? 브릭스 펀드도 있죠. 65%, 러시아 펀드 83%,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왜 펀드도 주식처럼 이렇게 거의 깡통에 가까운 손실이 났을까요? 이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거치식으로. 주식 투자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펀드 투자의 장점은 펀드는 그래도 잡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알만한 우량주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큰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거치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주식처럼 수익을 내는 거고요. 빠지면 똑같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수수료까지 내면서. 자, 아까 제가 중국 펀드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했죠. 내가 1억을 투자해서 6천만 원을 날렸는데 그걸 감내하고 버틸 수 있었다라면 2015년까지 들고 있었다라면 5년 정도죠. 그러면 거의 원금 수준 또는 원금보다 약간의 수익이 더 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버텼던 몇몇 투자가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끈기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펀드 투자를 그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주식처럼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내 수익을 내고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나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사를 볼게요. 2017년 2월 14일 이투데이에 나왔던 건데 그 비과세 해외 펀드 자 1년 최고 수익률이 83%다. 수익률로 보답한 러브 펀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치로 1년을 들어갔다라면 언제죠? 2017년 2월이니까 2016년 2월에 거치로 1년을 들어갔다라면 이렇게 러시아 브라질 펀드들이 83%의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아까 2007년에 들어갔으면 반대로 83% 마이너스 손실이 났다라면 2016년도에 들어갔다라면 이렇게 83% 수익이 났다. 결국은 주식 투자랑 똑같은 거죠.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돈이 생기면 적금도 붙는 건 의미가 있어요. 목돈을 만들기에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은 적금 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20대에 직장에 취업했다 또는 30대다 30대 초반이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직장 생활할 날이 많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비교했던 내용을 좀 받았던 내용이에요. 뭐 신형 마라톤이니 코스피와 비교해서 신형 마라톤이나 뭐 그랑프리 한국 대표 펀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최소한 코스피 지수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금으로 하면 뭐죠? 이 회색 점선 있죠? 코스피 지수를 상회하지는 못합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지금 뭐 1년짜리 정기금이 0.9 정도 되나요? 뭐 1% 안팎이죠. 그런 거와 비교한다라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또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그래프 이건 뭐냐면 그 현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향후 1년간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2017년도에 만든 건데 1번 그래프처럼 우상향하는 방법, 2번 그래프처럼 내려왔다 올라가는 방법, 3번 그래프처럼 더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방법, 네 번째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수익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우상향하는 그래프인데 이거를 거치로 했을 때와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거치식이 좋아요. 왜? 우상향이니까 11%가 낮죠. 근데 적립식으로 투자했어도 8.9% 나쁘지 않습니다. 2번 그래프처럼 자 주가가 내려왔다 올라갔을 때라면 거치로 했을 때보다 적립식으로 했을 때가 더 좋죠. 거치는 6.5%, 적립식은 8.3%니까. 세 번째, 더 많이 내려왔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려왔다가 제자리에 온 거니까 거치식 투자는 빵이죠. 제로죠, 수익률이. 근데 적립식으로 했다라면 6%의 수익률이 납니다. 왜? 이렇게 빠졌을 때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더 많은 좌수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 낮을 때 매입한 좌수가 수익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치보다는 적립식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펀드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하듯이 거치로 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빠졌다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러면 요 타이밍이 결국은 투자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금액을 넣어도 더 많은 좌수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중국 펀드 들어간 거 있었죠. 사실 중국 펀드도 계속 손해였었어요. 왜냐면 제가 2017년 12월에 들어갔으니까. 볼까요? 2018년 1월 달이 최고점이었죠. 그때 3,582, 87 선이었는데 그 이후로 쭉 빠집니다. 2,600까지. 근데 지금 다시 3,300 선까지 올라왔어요. 적립식 투자의 최고의 좋은 그래프입니다. 쭉 빠졌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주 주가가 계속 빠질 때 많은 좌수를 매입했고 지금 그 매입한 좌수들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돈만 가지고는 은퇴 후에 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어떤 자료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은퇴 후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한 4억 3천, 4억 8천 정도 든다. 근데 실제 모을 수 있는 건 한 1억 8천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저 갭은 저 갭이 3억 정도죠. 저 3억을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할지를 우리는 직장 생활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주식 같은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사실 이 4억 8천 보다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은퇴 후 30년을 사는데 조금 중산층 또는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한 15억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부부가 사는데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더 많은 그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30년의 장수 보너스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신경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펀드 투자 그것도 적립식으로 하실 거를 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미래 유망한 국가나 업종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들어가는 거 제가 아까도 뭐 글로벌 4차 산업과 베트남과 중국을 들어갔죠. 베트남은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들어갈 당시 그거였어요. 그 당시 베트남은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막 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그렇게 따진다라면 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저는 한 10년 정도 후에는 베트남도 많이 고도로 성장되어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지금 손실이 나더라도 적은 금액을 꾸준히 들어간다라면 그때는 좀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지금 고점이니까 못 들어가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각종 세미나를 좀 다녀봤을 때 예전에 2008년 이후로 중국 펀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국 관련 세미나를 참 많이 했었고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그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왔던 질문들이 그거였어요. 과연 그래서 니들이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보유해야 언제 좋아지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고 애널리스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시점을 명확히 찍지는 못하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 인구라든지 어떤 그 자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이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 중국은 분명히 좋아진다. 그러니 중국에 투자하라. 라는 되게 추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인력 그리고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죠. 그런 걸 보면 중국에 대한 것들은 투자가 앞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신경 쓰기 힘들어요.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정합니다. 요새는 펀드 투자 들어갈 때 목표 수익률에 달성하면 문자를 받는 서비스도 있죠. 그리고 뭐 자동 환매 시스템을 갖춘 금융기관들도 있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요 수익률 돼도 못 팔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정해 놓는 거예요. 자동 환매가 되게끔. 그러면 내 욕심껏 버티다가 더 손실이 나는 것보다는
최소한 요 정도 수익은 갖고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뭐 도움이 크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또 제가 보완해서 더 좋은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